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지리올림피아드 동호회 17기 조승근입니다. 1부는 1번에서 10번까지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요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그리고 공간 정보로 출제가 됐네요. 문제를 확대하고 볼까요? 일단 가 국가 이름은 나이지리아입니다. 이름을 써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경위도를 봤을 때 뉴질랜드,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수도의 위경도, 니은은 인구라고 있는데요. 기억 정보는 속성 정보가 아닌 지리 정보, 공간 정보죠. 속성 정보는 밑에 있는 인구 1000명이고요. 니은은 원격 탐사가 아닌 직접적인 인구 조사, 센서스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가는 아프리카에 속한다고 했는데요. 잠시 5번 문제를 보면요. 4번 문제를 보면 나이지리아는 대략 여기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인구 밀도는 총 민구를 면적 제곱킬로미터로 나눈 것으로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가는 면적이 3배 정도 넓은데 인구는 거의 한 4배,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인구 밀도는 가가 훨씬 높습니다. 나다의 해안은, 나는 여기에 위치한 국가고, 가는 북쪽에 위치한 국가인데, 인도양은 여기므로 두 곳 다 인도양에 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가부터 라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빙하 지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름을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나왔네요. 가는 호른이고, 나는 권고, 나는 모레인, 라는 드럼린입니다. 호른은 빙하에 의해 침식되고 남은 지형으로 뾰족하게 남은 지역이에요. 빙하기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고요. 화학적 풍화가 낮게 나타납니다. 물리적 풍화는 피지컬 코레이션이란 피지컬 쪽을 쓰는데요. 피지컬은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그리고 화학적 풍화인 케미컬은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활발합니다. 모레인은 주로 빙하의 녹은 물질이 운반하여 퇴적된 물질인데요. 빙하에 의해 운반되어서 여기가 구빙하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빙하가 녹은 물이 빙하를 흐르면서 솟아를 대박 모양으로 형성시킨 것이라 했는데, 일단 드럼린 모양 자체는 숟가락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도 틀렸고요. 이 지형은 에스커라고 해서 융빙수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리을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3번, 그래프의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지역별 상위 인구 도시지표라고 했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가장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이 다가 아프리카고요. 가장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선진국인 유럽, 그리고 중진국이 많은 라틴 아메리카가 나가 됩니다. 유럽에는 최상위층 세계 도시인 런던이 위치하고요.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와 산업화의 시기에 이르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 심각하다 했는데, 반대로 최근 개발 중인 라틴 아메리카가 더 심각하고요. 도시 인구 상위 5개국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는 방법은 도시화율이 50%가 넘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세 곳은 50% 언더 50%이기 때문에 촌락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라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AF 열대기후와 사바나기후, 몬순기후를 나타냅니다. 일단 가 지역은 연중 강수량이 고른 것을 보니 아마 브라질 쪽에 해당되고 AF 기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7월에서 8월이 강수량이 적네요. 그러면 사실 AS 기후가 또 있는데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AS가 안 나오므로 AW 기후, 남반구의 AW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S를 앞에 붙여서 남반구 북반구 표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기후는 6월, 7월, 8월 여름에 강수량이 말리는 몬순. 그 중에서도 북반구인 NA입니다. 로스 북반구 몬순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F, SAW, NAM. 가는 기온의 일교차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열대기후의 모두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반대죠.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요. 다는 아시아에 위치합니다. 여기 NAM, 여기 인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북해기선까지 최단 거리는 가가 다보다 더 길죠. 북해기선은 여기인데 여기는 북반구, 여기는 적도선이니까 북해기선 약 30도선에 형성되니 북반구인 다가 더 짧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나는 다보다 12월 강수량이 많다고 했는데 12월 강수량을 여기서 빼면 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얼 4번입니다. 5번 그래프의 가부터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본, 인도, 중국이라고 했죠. 이 중 3차 산업의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헷갈렸던 점이 중국이 과연 총생산이 얼마 되는 거였는데요. 중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2차 산업 비중은 중국이 높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인도고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는 인도인데 인도는 다가 아니라 나라서 틀렸고요. 중국은 인도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습니다. 제가 따로 통계 자료는 찾진 않았지만 중국의 총생산이 인도와 중국 인구 차이가 약 4억인데 총생산을 보면 총생산이 거의 약 6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4억을 6으로 나눈 4억 명 차이가 나도 이거를 6억 정도 10억으로 나눈 그 차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더 생산량이 많게 되고요. 인도는 일본보다 수출액에서 자동차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했는데 일본이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오히려 인도가 자동차 수입안으로 바쁘죠. 인구가 많아서. 일본은 중국보다 1차 산업 생산량이 많다 했는데 중국은 일단 총 생산 자체도 많고 여기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을 빼면 10%, 일본은 거의 5%, 비율 자체도 적고 절대 생산액도 적기 때문에 중국이 1차 산업 생산액이 많고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6번 국가 간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고른 것은 A는 벨기에, B는 에스파냐, C는 이탈리아입니다.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곳, 즉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접하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벨기에고요. 이거 북동부에 자치하는 카탈루냐어와 그리고 자치주 문제가 있고 역사적 차이가 많다. 이 지역은 에스파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구팀인 FC 바르셀로나가 이곳에 위치해서 카탈루냐 독립 문제 때문에 축구 경기 한번 중단되거나 연기된 적이 있을 정도로 이것도 분리갈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벨기에는 A, 에스파냐는 B에 해당하기 때문에 A, B.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다음 글의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은 그 한자어로 건천입니다. 외래하천이 아니죠. 비가 많이 내리면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 플라이아호가 형성된다고 했는데요. 플라이아호는 그 사막의 염분이 그 남아있는 곳에 물이 고여 형성된 것으로 담수가 아닌 염호입니다. 현상지는 그 연속적으로 현상지는 이렇게 그 급경사 지역에서 퇴적되어 이 선정, 선왕, 선단을 이루는 지역인데요.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복합선상지, 바하다라고 합니다. 메사 또는 뷰트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메사 또는 뷰트, 메사나 뷰트는 그 우리가 차별 침식을 할 때 배웠던 화강암이나 편마암 그런 것이 지표에 드러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우리가 해안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주변으로 언급을 했다면 그것을 Z축 방향으로 세웠을 때 여기가 경암, 연암 이렇게 된 것이죠. 바깥 부위는 풍화되고 안쪽에 단단한 부분은 남아있고, 다만 차별침식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해안분지 차별침식과 다른 점은 해안분지 차별침식은 물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면 이것은 바람이나 결정구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좀 다르죠. 아무튼 문제 자체는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그래프는 주요 가축의 지역별 사육 도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있는데요. 일단 서아시아에 하나도 없는 것이 있어요. 서아시아에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돼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서아시아는 이슬람교로 돼지를 금기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아시아의 비율이 높으면 소입니다. 왜냐하면 힌두교가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는 양이 되고요. 실제로 동아시아가 양 생산 비율이 높습니다. 일본에서 얘기했던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돼지, 나이고요. 나는 모직공업의 발달로 인해 기업적 사육이 활발했다 했는데 이것은 나가 아니라 다입니다. 양의 사육 도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죠. 세계에서도 중국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돼지는 소보다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개체 효과가 크다 했는데 소가 노동력이 크고 돼지는 오히려 노동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돼지는 양보다 유목에 접촉하지 않죠. 보통 양으로 유목을 하니까요. 9번 지도는 중남부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라고 했다. 사막화 열대림이라고 했는데요. 아프리카 기준 북쪽으로 있으면 사막화, 남쪽으로 있으면 열대우림입니다. 사막화는 아라레 주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제 지라시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사막화로 인해 아라레 면적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막화는 과도한 목축과 경작지 확대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요. 열대림 해결을 위해 바젤 협약이 체결됐는데 바젤 협약은 폐기물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사막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열대림은 생물종 다양성 감소에 큰 영향을 주며 두 현상 모두 풍상 혹은 인류에 의해서 토양 침식이 심화됩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대륙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겠죠.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은 아마 아프리카가 될 거고요. 일단 이게 다가 헷갈리면 A, B, C로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크게 선지가 다를 몰라도 풀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일단 인구 증가율이 오히려 지금 더 높아진 곳은 아프리카고요. 순이동률이 높아졌고 자연 증가율은 아직 낮으니까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순이동률이 낮은 지역은 그러니까 유입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럽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B가 아시아가 되겠죠.
그럼 3번 선지를 3번, 4번, 5번 선지를 먼저 볼게요. 2010에서 2015년 B는 C보다 순 유출 인구가 많다고 했는데요. 전체 인구가 아프리카가 아시아가 더 많아서 이게 수치적으로는 아프리카가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적인 인구로 봤을 때는 아시아가 더 많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전체 인구 증가율이 높죠. 왜냐하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아직 더 높잖아요. 자연 증가율이 20%, 아시아는 10% 정도. 대륙별 인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순으로 많죠. 그렇다면 이게 5번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더 많은 아프리카가 가가 되고 다가 유럽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은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더 많고요. 1950년에서 55년 시기에는 순 이동률로 봤을 때 마이너스잖아요. 이때는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는 뜻이고 지금은 유입 인구가 더 많아요. 1950년에서 55년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낮고요. 이렇게 특정 지역을 추출해서 몇 개 선지만 골라내고 이것을 유도해서 풀어내는 것도 가능한 것이 세계지리 문제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는 2부에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